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2과목 적용 재료에 대한 과목을 강의하겠습니다. 재료는 20문제가 출제되죠. 거기에서 우리 수목재료, 그 다음에 수목외 재료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식물재료 같은 경우는 한 7, 8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어떠한 형태의 것이냐라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공해에 강한 식물 뭐 이러한 것까지 쭉 해서 나오고, 또 빨간 열매가 열매가 달리는 식물, 노란 단풍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명에 관한 문제는 한 문제만 지금 출제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학명에 대한 것은 읽지 수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드려도 애우지도 않아. 그래서 그리고 어려워요. 학명이 어려워. 그러니까는 참조하셔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식물 재료부터 지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재료 하면은 수목,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나무 수목에,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그 뭐겠죠. 그래서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크기로 나눈다고 하면은 교목하고 간목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교목하고 간목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덩굴 식물은 이제 망경류 해가지고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참조하셔야 되고, 자, 교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줄기가 일정하게 올라온다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는 것은 뿌리줄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망경류는 지 혼자서 쓰지를 못하고 어느 지탱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물체에 감아 올라가는 수목을 갖다가 우리는 망경류 아니면은 덩굴식물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혼동될 수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뭐 교목 같은 경우는 8m 정도까지 이상으로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관목 같은 경우는 뿌리 부분에서 하는 이렇게 여러 줄기가 나오는데 뭐 2, 3m 정도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수목들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저것은 이해를 하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수목 중에서 이게 교목이야 간목이야 하는 그러한 혼동되는 그 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그 나무 고유의 그 모양새 분류로 보신다고 하면 교목에서는 주목, 잣나무, 소나무 쭉 해서 산수유, 감나무, 대추나무, 해안나무, 후박나무까지 해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간목 같은 경우는 둥근 향나무, 옥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서 뭐 명자나무, 조팝, 그 다음에 뭐 장미 쪽에서 뭐 낙사농이라든가 탱자나무나 무궁화나무도 어디에 들어간다? 간목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덩굴식물 하면은 등나무, 근데 우리 표기할 때는 그냥 등이죠, 그죠? 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등 띄고 나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 우리 2차 시험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으름덩굴,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 그 빨간색 단풍이 들죠. 그 다음에 인동덩굴, 포도, 송악. 송악은 한국산 아이비라고 표현하죠. 우리 아이비가 좀 알고 계신다 하면 그렇게 쓰고, 송악이니까 뭐예요? 소나무를 잡는 나무다 해서 이렇게 감아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소나무는 그 양수락에서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햇볕을 가려버리니까 어떡한다? 그래서 송악 이렇게 했고, 모르나 오미자는 아시죠? 오미자는 거의 보면은 빨간 열매죠. 우리가 먹는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잎의 모양에 따라서는 침엽수하고 한렵수로 구분이 되죠. 침엽수는 소나무가 대표적인 것이고, 한렵수는 뭐 느티나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거시식물 또는 나자식물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잎이 좁다. 그 다음에 한렵수는 속시식물이고 피자식물이고, 일반적으로 잎이 넓다 해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한렵수를 외우시자고요. 한렵수를. 우리 피자 잘 먹지 않아요? 그래요.
피자 식물이고 그다음에 속시 식물이고 해서 한 가지만 외워 놓으시면은 그다음에 뭐예요? 거시식물이 나온다든가 침엽수 나오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속시식물 그다음에 피자에 나오면 저거 입이 넓다 한렵수다 이거죠. 그다음에 상록수하고 낙엽수하고 구분이 되는데 상록수는 늘 푸른 뭐예요? 잎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도 어떻게 해요? 퍼러져 가지고 있으니까는 뭐 방풍식재라든가 그다음에 차폐식재 할 때 상록수를 많이 쓰는데 상록수도 또 침엽수하고 한렵수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낙엽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뭐예요? 낙엽을 떨어뜨려 버리는 것, 잎을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낙엽수로 보시면 되겠고, 여름에는 이제 얘네들이 잎이 돋아나 가지고 어떤 그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그 일기 조건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식물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책에 보면 은행나무하고 유석류하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이 은행나무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침엽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유석류는 한렵수가 맞아요. 그런데 생김새로 본다고 하면은 반대로 지금 돼 있죠. 그죠? 은행나무를 생김새로 본다고 하면 한렵수가 되고, 그 다음에 유석류는 침엽수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침엽수이면서도 한렵수처럼 잎이 높고, 뭐, 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또 한렵수이면서도 침엽수처럼 잎이 좁다. 이거 유석류. 이렇게 해서 문제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설계할 때는 모양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나무는 한렵수, 낙엽 한렵수로 분류해서 이제 설계는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은행나무는 낙엽, 침엽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침엽수 해가지고 소나무, 고음솔에서 쭉 나와서 메타세콰이아, 이깔나무, 그 다음에 삼나무, 가지기, 향나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렵수, 태산목, 먼나무, 사철나무부터 시작해서 왕본나무, 팔순이나무, 뭐 무화과나무, 수수꽃다리 이런 것들이 전부 낙엽 한렵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잎의 형태로 본다고 하면은 낙엽수, 한렵수 나눠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상록교목, 상록감목, 낙엽교목, 낙엽감목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근데 시험 문제 이거 출제내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낙엽교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한다고 하면은 뭐 거기에 맞춰야 되고 해서 수목을 공부하실 때는 좀 이 점을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주목 같은 경우에는 상록교목이죠. 소나무는요, 상록교목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록감목 같은 경우는 그 눈향나무, 눈주목 이런 건데, 이 뜻은 뭐냐면은요, 눈향나무 이렇게 썼다가 발음상으로 해서 눈향나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낮은 향나무, 낮은 주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낙엽 교목 같은 경우 은행나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낙엽 교목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자작나무, 메타세카이아도 잎이 겨울 되면은 다 떨어지죠. 예. 메타세카이아하고 나구송은 언제나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가목 같은 경우는 빨간 열매가 열리고 유치목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나무거든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낙엽 감목으로는 생강나무를 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이제 생강나무가 좀 큰 것을 보신 분들이 왜 이게 감목입니까? 교목이지 하시는데, 감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항매와 그 줄기가 녹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조하셔야 되고, 보리수 빨간 열매가 되고, 흰말채는 줄기가 겨울 되면은 어떻게 한다? 빨개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흰말채라고 쓰는 것은 열매가 희기 때문에 그래요. 희기 때문에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자, 미선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일석일종이 되어 있는 괴산지방의 우리나라의 특산물이죠. 그죠? 예,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나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꽃만 하얀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선이라는 것은 그 부채 중에서요. 이렇게 미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채, 이게 미선 부채라는가 봐요.
열매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셔가지고는 이제 상록, 활력, 교목 같은 경우는 뭐 소나무, 전나무, 계기깔, 히말라야 시단 얘기죠. 그 다음에 곰솔 해성은 그냥 같은 나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같은 나무예요. 이름만 지금 그렇게 부르고, 해송이라는 것은 해변가에 이제 잘 사는 나무다 해서 해송이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줄기가 적성은 좀 빨간 갈색이다 가면은 곰솔 해송은 이것은 그 흑갈색이에요. 흑갈색, 검정갈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점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목, 그 다음에 스트로브 잣나무, 향나무, 섬잡나무는 아마 그 잣나무하고 소나무의 차이를 빨리 구분하시려면은, 소나무는 잎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고 잣나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엽이 달려 있죠. 예, 그래서 뽑아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잎 뽑으면은 이건 잣나무 종류구나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시험에서도 가끔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상록 침역 간목 해가지고 나왔고, 상록 활력 교목에서 나온 것은 이제 이건 아마 남부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 중부지방에는 좀 없는 나무들이 없지요. 상록, 활력, 교목은 하나도 없고 남부지방에, 그 다음에 간목은 사철나무 외에는 이쪽에서는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활력 간목이라든가 상록활력 간목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목들을 나름대로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한 문제 정도는 이러한 걸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성상이라고 그래요. 성상. 예. 성상 구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록, 활력, 간목 그러면은 어디에 있을까? 뭐 못나무다 그러면 못나무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철나무다 그러면 사철나무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상록, 침역, 교목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나무다, 이것이 뭐다? 성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목이 들었으면은 시간이 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는 아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물 구분을 할 때, 조경 설계를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조경 식물을 심을 때 뭐가 필요해요? 무엇을 감상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먼저는 꽃을 볼 수 있게끔 한다 하면은 봄철에는 진달래 벚꽃, 그 다음에 철쭉, 그 다음에 동백나무나 목련, 그 다음에 조팝나무, 뭐 산사나무 있겠죠. 매화나무, 개나리, 등나무, 수국달, 바태기나무까지. 자, 여름에 나오는 녀석들 쭉 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제 생각에는 요것을 외워버리는 게 어설피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봄꽃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여름꽃에 잘 나오는 것들이 배롱나무라든가 자기나무라든가 능소화, 무궁화 어디 갔어요? 무궁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는데,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해년도 그 순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는 작년 여름에 꽃이 맺어져 있던 애들이고, 그러니까 참조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호랑 꽃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봄꽃으로 가야 돼요. 봄꽃으로. 가을 되면 이제 빨간 열매가 열려요. 예, 빨간 열매가 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답이 제일 많아요. 가을에 피는 향기 좋은 꽃 하면은 목소예요. 은목소, 금목소. 은목소는 하얀색 꽃이 핀다는 얘기고, 금목소는 노란색 꽃이 핀다는 얘기겠죠. 예, 참조하시고 겨울에 꽃 피는 거 되는데, 자, 연엄 애우고 지금 동그라미 치는 여성만 애운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에는 꽃 피는 계절로 물어본다 하면은 반은 맞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로 간다 하면은, 열매는
뭐 빨간색 피라칸타스 쭉 해가지고 뭐 팥배나무, 노란색 태행자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그다음에 매실나무 전부 뭐예요? 노란색의 그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열매를 감상하는 나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재 목적이 뭐냐? 식재 목적.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 그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식재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신다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잎을 감상하는 것, 수영을 감상하는 것도 이렇게 되겠지만은 주목이나 식나무 같은 경우는요. 남부 수종이면서 잎이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점이 져 있는데 뭐 금식나무, 은식나무, 다시 말해서 노란색에 점이 박혀 있다고 하면은 금식나무고 하얀색은 은식나무고 그냥 식나무는 여기가 반점이 없이 전부 펄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벽오동 같은 경우 잎이 크고 오동나무 중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하고 수간이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상적 가치가 높다. 단풍나무 우리 다 아시죠? 은행나무, 측백나무. 자, 호랑가시나무의 이 변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조금 제가 지금 뭔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이 각이 6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급작기 제가 입을 그릴 수가 없네요. 나우성이나 소나무, 이송류, 하백류들이 거기에 관한다 보시면 돼요. 잎을 감상하는 거. 그러니까 나무 잎이 아름답다 이렇게 감상하는 걸로 뭐 하는데 이건 주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책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주목이 뭐가 이파리가 이뻐 이런 개념은 없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단풍 감상하는 거에서 단풍나무류, 북나무, 그 다음에 하살나무, 마가목. 하살나무는 줄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살의 촉을 닮았다고 하고 그래서 하살나무라고 표현하고 감목이고 낙엽, 활력 감목에 해당되는 거죠. 단풍도 빨갛게 열매도 빨갛게. 자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는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딸나무 그 다음에 쭉해서 은행나무는 아주 많이 쓰죠. 그죠? 예. 자, 우리 백합나무는 투립나무라고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나무가 크죠. 그죠? 이파리는 프로토너스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의 크기고 그 다음에 배룡나무 그 다음에 개수나무나 이깔나무, 담쟁이 넝쿨들이 잎에 관한 식물이고 자, 숲이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백송은 하얀 색깔이에요. 자작나무도 하얀 색깔이죠. 그 다음에 매끈하죠. 그죠? 곰솔 검정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소나무 모과나무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우리 하자고요. 얼룩무늬예요. 백색이 아니에요. 얼룩무늬의 수피를 가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용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경관 장식용으로는 뭐 공원의 잔디밭이나 건물 주위에서 식재되는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구실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꽃이나 열매 또는 잎을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루고 주 독립수나 군식 형태로 우리가 식물을 식재하죠. 장식하죠. 그 다음에 교목류에서는 소나무, 은행나무, 뭐 단풍나무, 자작나무 쪽에서 왕벚나무나 산수유 그 다음에 자, 관목류에서 교목류는 이렇게 식재한다면 관목류는 이제 철쭉, 산철쭉, 뭐 자산홍 이렇게 분류되고 수국하고 자, 명자나무는 좀 우리가 기억을 또 해야 돼요. 이게 가시가 있어요. 예. 가시가 있다고 하면 어디에 안 된다? 어린이 놀이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열려요. 꽃이 나온다는 얘기죠. 열매가 열린다. 이것은 더불어 사과나무하고 배나무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과라는 글자죠. 그래서 사과나무에 3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은 사과나무, 배나무, 명자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명자나무는 가시가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는 식재가 안 된다. 자, 조팝나무, 낙산홍, 그 다음에 뭐 향나무라든가 피라칸타도
저기 막 빨간색 열매가 열리면서 가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궁화, 병꽃나무, 진달래, 개나리 등이 이제 꽃을 감상하는데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녹음용은 뭐죠? 녹음용.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녹음용은 햇볕을 가려주는 그러한 식재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강한 햇볕을 이제 하고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해 주지만은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이 떨어져 버리면은 겨울에는 햇볕을 가리지 않아서 좋다는 얘기죠. 적용 수관 이렇게 수관이 이제 크고 넓어야 되겠죠. 입이 치밀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예요? 그 햇볕이 투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순목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자 지하고가 높아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마지막 가지하고 땅하고의 이 기가 이를 지하고라고 그래. 지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2m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녹음수 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조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목으로서는 녹음 식재에 가능한 걸로서는 느티나무나 칠엽수, 해야나무, 그다음에 일본 목련, 백합나무, 쭉쭉해서 뭐 녹나무, 굵거리나무, 물론 저기 남부수종이죠. 층층나무, 프로토너스. 우리 뭐 양보즙 나무 많이 지금 식재돼 있죠. 그다음에 이 녹음 식재용하고 가로수하고는 거의 같아요. 예, 지하고가 높아야 되는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녹음용으로 식재를 하는 거죠. 보행에 녹음을 제공하고 시선 유도나 방음 방화, 그다음에 도시 식목을 심는데 적용 수정은 잎모양이나 색깔이 아름답고 낙엽 교목이어야 한다. 예. 지금 요즘 뭐 소나무로 그 가로수를 하니까는 저거 뭐 이래요 하지 말고 이제 소나무를 큰 거 심어요. 그 대신에 왜 낙엽 교목이어야 되냐면은 자 눈이 왔어요. 이렇게 도로에 그러면은 이게 상록수면은 그늘이 져가지고 가로수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죠. 눈이 안 녹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낙엽 교목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 오면은 얼지 않고 바로 녹아버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예조항인데 답은 뭐예요? 답은 낙엽 교목이 답이죠. 그죠? 네. 자, 다듬기 작업이 용이해야 되고 병충해, 공해, 그다음에 강한 수정이어야 토양 뭐 생육이 뭐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구하기가 쉬워야 되겠죠. 이러한 조건은 공통적인 조건이니까는 문항에서 단어 하나를 어디다가 답으로 써놨을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든가 희귀성이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는 문제를 잘 읽으시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고. 자, 수종으로서는 이제 벚나무라든가 은행나무 많이 심었죠. 느티나무, 가죽나무도, 해야나무, 뭐 은단풍은 좀 뭐한데 칠엽수, 메타색깔, 프로토너스 이제 많이 식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울타리는 어떤 건가요? 산울타리라는 것은 저기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죠. 예, 이거 생울타리 또는 산울타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보면은 대부분 뭐 짓동나무가 심어졌다든가 화살나무가 심어졌다든가 해가지고 식재가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엿집하고 뭐 경계라든가 담장령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철나무, 짓동나무, 해양목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죠.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 은폐용으로 우리 나왔는데 우리 책이 이건 조금 표현이 우리 시험 문제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차폐식재로 이렇게 보시자고요. 은폐용이라기보다는 차폐식재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떨 때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장소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차폐식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폐식재를 한다고 하면 주로 상록수가 좋죠. 겨울철에도 이 불량한 공간,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장소는 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지엽이 치밀해야지 그 사이로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적당한 높이로 아래까지가 오랫도록 말라 죽지 않아야 된다. 심었는데 아래까지가 말라 죽다가 시야를 그냥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조건에서 차폐식재가 돼야 되고
수정의 애가는 아름답고 본식이 용이해야 되며, 자, 이 문제는 어땠어요? 어디에든지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수목의 종류, 자, 전부 어떻게 해요? 측백나무, 하백평백나무, 사철나무. 자, 개나리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이는 쓰지 않는데, 어떻게 줄기가 너무 엉켜져 가지고 막아버리죠. 그죠?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줄기가 막는 경우가 있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꼭 우리는 상록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나무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폐식재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자면 방음식재, 방화식재, 이거 두 가지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방음식재라는 것은 어떠한 소리가 발생하는 고속도로라고 한다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방음을 하는 우리 생활 공간까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단을. 이것을 우리는 완충으로 해서 한 30m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로, 고속도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변에 시가지를 한다고 하면 완충 지역을 30m를 두고, 철도, 그 다음에 뭐 일반 도로, 이런 것은 전부 완충 식재를 들어가는데, 이게 반응 식재인데 최대한 소리를 줄이자는 얘기지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최대한 줄이자. 근데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완충 공간이 없으니까 방음벽을 쌓는다, 이렇게 하죠. 예,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자동차 배기가스에 잘 견디는 수정이어야 되겠죠. 자동차 주 도로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구실밥잣나무라든가 잣밥나무, 그 다음에 농나무, 식나무, 아예나무, 후피향나무, 동백나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거 전부 남부 수정이네요. 예. 자, 방화식재도 마찬가지예요. 방화식재도, 자, 불이 났어요. 여기서 불이 헐러 났어. 그러면은 이 불이 여기에 못 들어오게 식재한다 아니고, 최대한 어떻게 한다? 지연시키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대부분 여기 보면은 연소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자, 보시자면 나무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고 수정으로서 수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상록 한렵 수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는 수분 함량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조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거죠. 방화식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수분 함량이 많은 거여야 된다. 그리고 침엽수는 어떠한 열기가 온다고 하면은 잎이 바로 건조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옆으로 이렇게 불이 번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수정으로는 가시나무라든가 굴거리나무, 후박나무, 감타나무, 와해나무 계속 나오죠. 그죠? 예, 참고하시고, 사철나무, 예, 아주 효자예요. 효자. 우리도 잘 아시지만 녹색이고 빨간색 열매가 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임해매립지에서도 자주 쓸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방풍식재에서도, 그 다음에 방화식재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방풍식재 보시자면 바람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이것도 최대한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막거나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식재하는 수목이고, 조경 수목에는 강한 풍압에 견딜 수 있는 신근성, 뿌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외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나무여야 되는 얘기죠. 그죠? 예. 뭐 청근성 하면은 뿌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람 불면 더 잘 넘어가겠죠. 그래서 줄기가 강한, 그러니까 가지도 바람에 꺾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고, 곰솔이나 삼나무, 전나무, 가시나무, 농나무 쭉해서 아예나무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이 높죠. 그죠? 예.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있다. 자, 느티나무하고 팽나무는 사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남부 쪽에서, 얘는 중부 쪽에서 뭘 한다? 정자목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우리 보시자면 이제 요점 정리를 하겠는데, 자, 간목하고
교목하고 동굴식물은 어떻게 했어요? 교목은 한 줄기였어요. 그죠? 예, 한 줄기. 그 다음에 감목은 땅속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오는 수목. 동굴식물은 혼자는 서지 못하고 어디에 지탱해가지고 올라가는 수목들을 얘기했고, 침엽수하고 한렵수, 소나무하고 뭐라고 할까요? 느티나무나 아니면은 뭐 아카시나무도 마찬가지겠죠. 한렵수겠죠. 예, 그래 참조하시고, 상록수와 낙엽수, 겨울철에 잎이 파래져 있으면 상록수, 떨어져 있으면 낙엽수 이렇게 구분을 했고,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꽃을 감상하는 식물, 그 다음에 열매를 감상하는 식물, 그죠? 그 다음에 잎을 감상하는 식물은 이제 단풍이라든가 아니면 칡나무처럼 뭐 점이 박혀 있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관 장식용 한다 하면은 그 아름다움을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식물이고, 녹음식재 대부분 보면은 저기 낙엽 교목이었죠. 그죠? 그래서 겨울에, 여름에는 햇볕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햇볕을 통과시켜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 가로수하고 녹음식재는 조건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고가 높아야 된다 이 얘기였죠. 생울타리 식재 우리는 은폐용이 아니라 차폐식재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생울타리 어떠한 담을 만드는, 나무로 담을 만드는 그런 형태다. 방은 방풍식재, 어떠한 감소 요소를 위해서 식재하는 것이다. 지엽이 밀생해야 되는 거죠. 방풍식재, 방음식재 이거 전부 다 지엽, 땅에서부터 나무가 가지가 많이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소리라는 게 나무가 만일에 교목을 심었다고 하면 소리가 이렇게 통과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밑에까지 지엽이 풍부한 것을 쓰는 것이 낫고, 상록수를 쓰는 것이 낫다. 왜? 겨울에도 소음은 일어나니까. 자, 책으로 가셔서 보시자 하면은요. 예, 적용 재료 해가지고 분류되는 거, 뭐 기능적인 성택, 그 다음에 특성적 분류, 그 다음에 가서 용도적 분류 해가지고 나오는 거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학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기능사에서는 학명의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풀 때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따로 수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자, 이 꽃의 재료 부분은 7문제 정도가 예측이 되니까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적용 재료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